일단 위에서 바라보는 마을의 느낌도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조용한 마을이라 마을만 보더라도 힐링이 되더라고요. 분리된 구조가 오히려 완성도 높은 거실과 주방 구조로 보였습니다. 인테리어도 포세린 타일과 도장 마감으로 트렌디하게 느껴졌고요. 수영장이 있는 주택이라고 하면 최소 12억대 이상 하는 주택이나 수영장이 있는데요. 10억 미만의 주택으로 유일하게 있는 수영장이고요. 안녕하세요. 하우스토리 21입니다. 오늘은 능평동에 11억 5천에서 9억 8천으로 1억 7천 할인 분양 중인 단독주택 현장을 가는 길인데요. 맑은 공기와 조용한 마을에 넓은 정원과 수영장이 있고 고급스럽게 인테리어된 거실과 주방, 그리고 마을 전체가 한눈에 보여지는 넓은 루프탑 테라스가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능평동 오포터널이라는 곳인데요. 제가 서 있는 방향에서 앞으로 가시면 분당 방면, 반대길은 용인 방면이고요. 오늘의 현장은 좌회전을 해서 가려고 합니다. 능평동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곳이 어디인지 한 번에 알아보실 것 같은데요. 오늘 보시는 현장에서 차량 7분 정도로 간단히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들이 있습니다. 성남 분당, 용인 죽전, 서울 강남으로 가는 버스도 있고요. 조금 더 내려가시면 초등학교랑 복합문화시설도 있습니다. 자, 여기가 초입이고요. 여기부터 현장까지는 차량으로 7분 정도를 들어가야 합니다. 현장에서 대중교통이나 도보를 이용하시기보다는 차량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현장이라 차량으로 가는 도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들어가시는 도로는 주로 다세대 주택들이 많이 보여지고요. 평소에는 차량이 많지 않아 막히는 도로는 아니지만 출퇴근 시간 초입의 신호대기로 가끔 막힐 때가 있습니다. 쭉 도로를 따라 가다 보면 522번 버스 종점이 있고요. 서현역으로 가는 버스인데요. 오늘 보시는 현장에서 자주 이용하실 수 있는 버스는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고요. 중간에 운동기구가 있는 놀이터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어서 걷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15분 정도 걸으시면 이용할 수 있고요. 이 부분도 참고만 해주세요. 현장으로 가는 도로가 좁은 구간들이 있습니다. 구간이 많이 길지는 않지만 완벽한 도로는 아니었어요. 다행인 건 가끔 보이는 창고가 보일 뿐 혐오시설이 보이지 않았고요. 나무들과 단독주택들이 하나둘씩 보이는 도로입니다. 자, 여기가 현장이 보이는 곳이고요. 총 7세대 중 4세대가 먼저 분양 중입니다. 주차장과 실내를 보여드리기 전에 주변을 잠시 걸어봤는데요. 일단 위에서 바라보는 마을의 느낌도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조용한 마을이라 마을만 보더라도 힐링이 되더라고요. 현장 위쪽으로 잠시 걸어보니까 아주 오랜만에 시골길을 걷는 듯해서 좋았고요. 주택들 담장이 높지 않아 슬쩍 보니까 다들 정원관리도 잘하시고 멋진 주택들도 보이더라고요. 일단 마을은 송전탑이 멀리 있고 고압선이 건물 위를 지나가는 주택들이 없었고요. 가축을 키우거나 하는 마을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공장 같은 건물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조용한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을을 쭉 걸어보면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럼 이제 현장으로 내려가서 주택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주차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천장이 생선뼈 마냥 보이는데요. 아직 시공 중인 거고요. 넥산을 시공해서 필로티 주차장으로 만들어 드릴 예정이고요. 그래도 뭔가 아쉽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넥산 시공 후에 오버헤드 도어까지 설치해 드릴 예정이라 조금 더 안전한 주차장이 될 것 같고요. 주차장 높이는 저희 차량을 보시고 참고해 주세요. 주차장에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대신 수도가 안 보였는데요. 주차장 뒤쪽에 계단 보이시죠? 정원 테라스와 연결되는 계단이라 혹시 세차나 주차장 청소를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테라스에 수도가 있기 때문에 호스를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이따 정원을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 후 현관으로 바로 이동 가능하시고요. 현관 가는 길에 무인 택배함이 있는데요. 외부에서 받고 내부에서 가져가는 구조로 나와 있어 안전해 보이는 택배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관으로 계단이 많지 않아서 계단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현관 위쪽에 뚫려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렉산을 추가 시공하시면 눈비 걱정 없는 포치로 활용 가능합니다. 현관은 꽤 넓은 편인데요. 신발장 6칸 띄움 시공했고요. 픽스 창도 있어서 밝은 신발장 공간입니다. 1층부터 3층까지 소등 가능한 일괄소등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고요. 중문은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잠시 말씀드리면 스윙도어 중문이라고 해서 보여지는 그대로 밀고 당기는 기준 없이 양방향 문을 열 수 있는 중문입니다. 일반적인 중문에 비해 소음이나 단열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 그런 중문이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1층에 방이 있는 구조인데요. 일단 거실과 주방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거실과 주방은 기둥 하나를 두고 분리된 느낌으로 구조를 잡았고요. 분리된 구조가 오히려 완성도 높은 거실과 주방 구조로 보였습니다. 인테리어도 포세린 타일과 도장 마감으로 트렌디하게 느껴졌고요. 거실은 스키플로어 시공 방식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계단 일부를 카펫 같은 소재로 마감을 해놔서 미끄럽지 않도록 했고요. 한 계단을 다운하는 시공으로 거실의 층고가 더 높아지면서 개방감과 안정감, 2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은 듯 했습니다. 기둥 하나를 두고 주방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주방은 아일랜드 식탁과 조리대를 포함해 11자 주방 구조로 만들어져 주방 동선이 좋았는데요. 디자인도 마음에 들었지만 주방의 동선을 생각해서 배치한 주방 가전들도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가전은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와 식기세척기가 옵션이고요. 아일랜드와 싱크 조리 공간 모두 세라믹으로 마감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에서 식사를 하시며 거실을 바라볼 수 있는 구조고요. 혹시 이런 구조가 싫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거실이나 주방 쪽으로 수납장을 맞춰 설치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거실과 주방으로 각각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거실에서 나갈 수 있는 정원 테라스고요. 주방 쪽으로 나가면 테라스와 수영장이 있습니다. 현재 신운동이나 능평동에 수영장이 있는 주택이라고 하면 최소 12억대 이상 하는 주택이나 수영장이 있는데요. 10억 미만의 주택으로 유일하게 있는 수영장이고요. 수영장 사이즈도 작지 않아 어른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수영장이고요. 수영장 높이가 제 허리 정도 높이라 아이들 놀러 오면 정말 재밌게 놀 수 있는 수영장이 되겠네요. 수도가 있는 부분을 보니까 냉온수 둘 다 가능하게 배관을 만들어 두신 것 같은데요. 솔직히 겨울에 이 넓은 수영장을 온수로 받는다는 게 무리가 있어 보였고요. 그냥 여름철에 즐기는 정도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라스 위로 자동 스카이 어닝이 설치되어 있고요. 전기도 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공간은 주방과 연결이 되는 테라스라 입주 후에 폴딩도어 설치해서 실내처럼 사용해도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테라스 배수를 살펴봤는데요. 물이 배수관으로 모일 수 있도록 경사면을 잘 잡아둔 것도 확인했습니다. 거실에서 보여지는 정원 테라스는 관리하기 편하도록 전체 석재 마감했고요. 수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테라스 청소도 손쉽게 하실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스를 길게 연결해 주차장 청소도 가능해 보였습니다. 테라스 일부는 화단을 만들어 놨고요. 화단이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텃밭으로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잔디 정원보다는 석재 테라스를 좋아하는데요. 혹시 잔디 정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남아있는 다른 세대를 잔디로 마감해 드릴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해 주세요. 주방 옆에 다용도실인데요. 다용도실 미닫이 문을 불투명으로 시공을 해서 안이 보이지 않도록 했고요. 문을 열 때는 큰 힘 들이지 않고 부드럽게 열릴 수 있도록 시공했습니다. 보조주방보다는 세탁실로 더 많이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 공간이고요. 세탁기 건조기 직렬 배치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아놨고요. 옆으로 애벌 빨래나 주방 세탁용품 보관할 수 있도록 장을 설치했습니다. 인덕션도 하나 설치해놨고요. 다용도실 안쪽은 문이 있는데요. 저라면 굳이 이 공간을 쓰자고 문을 만들지는 않았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공간도 넥산을 시공해서 창고처럼 활용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짐이 많으신 분들은 입주 후에 창고 만드는 걸 고민해 보시면 좋겠네요.
1층에 욕실이 있겠죠. 욕실은 샤워 파티션을 설치했고요. 포세린 타일로 마감했습니다. 비대 일체형 변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보여지는 욕실이라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1층에 방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현관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옆에 방이 있습니다. 붙박이장이 설치된 방인데요. 그럼에도 작은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침실로 사용이 가능한 방이고요. 정원이 보여지는 창으로 채광이 아주 좋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 개별 난방도 가능한 방입니다.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에 올라오시면 가장 먼저 보여지는 게 거실입니다. 2층에 거실이 있는 구조는 참 오랜만에 보는데요. 요즘 오픈하는 주택들은 대부분 2층 공간에 복도를 만들면서 방을 키우거나 멀티룸이나 드레스룸을 키우는 방향으로 시공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2층에 거실이 있는 주택이 반가울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집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다양한 주거 생활에 맞게 유행처럼 돌고 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층 거실에는 양쪽으로 TV도 설치가 가능했고요. 콘센트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월패드가 설치되어 있어서 손님이 오셨을 때 2층에서도 문을 열어줄 수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도 당연히 설치되어 있습니다. 2층 거실은 베란다가 있습니다. 정원 테라스가 보여지는 공간으로 2층에서 생활하실 때 잠시 바람 쐬기 좋겠네요. 거실 옆으로 또 하나의 베란다 공간이 있고요. 일단 방을 먼저 확인해 보고 바로 베란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은 어디서 많이 보신 방 같죠? 네, 맞습니다. 1층 방과 동일한 구조, 동일한 사이즈로 만들어진 방이고요. 1층과 동일하게 에어컨과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개별 난방도 가능하고요. 방 바로 앞에 베란다는 아주 작지도 넓지도 않은 공간이고요. 마을이 보여지는 풍경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2층에도 욕실이 있는데요. 1층과 다른 느낌의 인테리어지만 구조나 면적이 같은 욕실이고요. 샤워 파티션과 비대 일체형 변기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메인 침실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옵션에 개별 난방 당연히 가능하고요. 메인 침실인 만큼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배치했습니다. 안쪽으로 드레스룸과 욕실이 있는 방으로 침대만 크게 두시고 사용하는 방이고요. 침대 헤드월도 방 분위기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건 작은 방들은 환기창으로 마감했지만 메인 침실인 만큼 난간을 설치하더라도 거실에 창호처럼 통창을 시공했어도 괜찮을 텐데 그게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더라고요. 메인 침실 드레스룸은 붙박이장으로 채워놨는데요. 총 10칸으로 옷이랑 침구 보관하시는데 충분한 것으로 보였고요. 앞쪽에도 하부장이 있어 수납은 충분해 보였습니다. 하부장의 2칸은 보일러 분배기가 있어서 사용을 못하는 공간이지만 그래도 수납은 충분해 보였고요. 혹시 여기서 더 수납을 원하시면 하부장 위쪽으로 추가 선반을 설치하셔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붙박이장 옆으로 화장대가 있는데요. 솔직히 화장대는 이 정도 사이즈는 돼야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화장뿐만 아니라 머리 만지기도 좋고 옷 입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화장대 밑에 수납 공간도 있어서 화장대 공간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음은 메인 욕실입니다. 면적으로 보면 넓은 욕실은 아닌데요. 대신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은 없어 보였고요. 비대 일체형 변기는 모든 욕실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세면대, 샤워부스, 욕조, 동선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단 샤워실 사이즈는 넉넉합니다. 샤워기도 매립형으로 깔끔하게 마감했고요. 한 가지 왜 이게 없지 생각을 했던 건 샴푸나 바디워시 같은 거 두시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모서리 쪽에 설치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따로 담당자분께 물어보진 않았고요. 이건 혹시 이사하시게 되면 설치는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세면대 공간은 아주 큰 LED 거울이 들어가 있고요. 넓이도 넓어서 세면대 위쪽으로 이것저것 많이 올려둘 수 있겠더라고요. 한 가지 아쉬운 건 세면대가 좀 작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작은 걸 넣었다면 오히려 2개를 설치해도 공간이 부족하진 않을 것 같았는데요. 한 가지가 괜찮으면 한 가지가 아쉽고 이건 어쩔 수 없나 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욕조가 계단 하나를 두고 조적을 활용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욕조는 그냥 평범한 아크릴 욕조로 보여지네요.
자, 이제 마지막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3층은 다른 공간이 없고 대신 넓은 루프탑 테라스가 있습니다. 계단으로 올라오면 바로 옆에 수납 공간이 있고요. 3층에서 사용할 만한 물건들 보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루프탑 테라스는 상당히 넓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수도와 전기도 나와 있기 때문에 허가상의 문제가 없는 선에서 썬룸 같은 공간도 어느 정도 시공이 가능하고요. 주변에 높은 건물들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테라스입니다. 자, 오늘은 경기도 광주시 능평동에 11억 5천에서 9억 8천으로 1억 7천을 할인 분양 중인 현장에 와봤는데요. 오늘 보신 주택은 어떠셨나요? 주택의 인테리어나 구조는 취향에 따라 각자 보시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대신 입지적인 부분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오늘 보신 단독주택이 있는 마을이 혐오시설이 가까이 있는 곳이 아니라 상당히 깔끔하고 조용한 마을입니다. 그만큼 힐링을 목적으로 조용한 단독주택 마을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현장이고요. 대신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면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주택인 만큼 대중교통이나 도보 생활에 익숙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단독주택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외에도 더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